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태어나서 사람으로서 이렇게 행동하고 실천하고 하는 그런 존재로서 가장 출발점은 유아이기 때문에 유아를 어떻게 뇌교육을 접목을 시켜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한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는 어떤 인재를 길러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곤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일들은 우리 삶의 그냥 흐름들이고 이것을 교육의 문제와 관련을 시키는 일은 한편으로는 삶의 문제는 즉 교육의 과제이다라고 하는 말로 이제 축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그 유아 뇌교육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먼저 생각해봐야 될 게 있겠죠. 유아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그러면 뇌교육은 또 무엇일까? 그러면 유아의 뇌교육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뇌교육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모든 어떤 학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 학문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그 학문에서 인간을 무엇이라고 규정하는가에서 이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뇌교육에서는 인간을 가장 핵심적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이다. 다른 곳에서도 들어볼 수 있는 말이지만 뇌교육에서는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이제 실천해 나가야 되고 지향해 나가야 될 어떤 목표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그다음에 신체와 이 모든 것들이 각 차원들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그래서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굉장히 신비로운 존재이고, 신체나 감정이나 지식이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조절해 나가면서 향상하고 발전해 나가는 그런 존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간에 대한 전제를 가지고 있는 뇌교육에서는 어떻게 실제로 실천 상황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정보 체계, 기능, 이거를 총괄하는 거 우리가 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으실 겁니다. 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일단은 뇌교육에서 접근하는 방법이고, 그러려고 하면 뇌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융합적인 방식으로 이해를 한 다음에 뇌의 최고 가치, 인간의 최고 가치를 실현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떤 능력을 함양해야 되고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실천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뇌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뇌를 잘 활용하는 그런 교육이 뇌교육이다. 그리고 흔히 이제 현장에서 많은 뇌교육 활동가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이제 몸이 깨어나면 마음이 깨어나고 마음이 깨어나면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시고 이렇게 이제 실천을 해나가시죠. 그래서 어디 가서 수업을 하다 보면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한마디 웃고 한마디 이렇게 손도 풀고 하다 보면 내가 서로 소통할 수 있고 내 말을 잘 알아들을 것 같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줄 것 같고 라고 하는 분위기를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이 감각적인 몸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또 기본적인 방법이다라고 하고, 뇌교육은 그러한 그 방법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보편적인 그런 특성들은 99.9% 이상 동일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얼굴 색깔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것 같지만 기본적인 그런 신체 구조나 신체의 그런 유전자 구조가 굉장히 유사한데, 태어날 때의 그런 여러 시냅스나 이런 상황 속에서 생후 2년까지의 두뇌 세포 발달 단계가 이렇게 이제 조밀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연 성숙에 의해서도 달라지지만 여기에 어떤 환경적인 개입이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도 또 양상이 매우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 초기의 두뇌 발달이라고 하면 가장 우리가 이제 교육적 접근을 할 때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것이 이 아이들은 어떻게 이 안에서 어떻게 어떤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때는 그 직접적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두뇌 발달이 촉진이 됩니다. 그래서 요사이도 아이들 마사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신체적인 접촉뿐만 아니라 중요 타자라고 하면 부모님도 계실 것이고 조부모님도 계실 것이고 주변에 자주 보는 그런 성인들이요, 혹은 친구들이요, 이런 중요 타자의 역할이 굉장히 이 아이의 뇌 발달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우리가 인간이다 그럼 전두엽이라고 하는 그 대뇌의 사고작용에서 전두엽의 기능을 생각하게 되는데, 전두엽이 집중적으로 발달하는 시기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유아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종합적인 사고 기능이라든지 인간성이라든지 도덕성을 담당하는 그러한 그 부위라고 할 수가 있고, 때문에 이 시기에 여기 이곳을 담당하는 그러한 그 부위가 아주 급속하게 발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기에 교육적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유아기의 발달적인 성취라고 하면 상상할 수 있어요. 유아들은 이제 상상할 수 있고 이제 말도 하게 되고 그림으로도 표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감정과 사고가 통합되어서 즉각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이것을 통합해 나가면서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이제 자기 자신이 그런 재구성의 과정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이것들의 기틀이 닦여지는 그 바로 시기가 그 유아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또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건이라고 하는 뇌과학자가 있는데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인간화된 그런 정서적인 맥락의 차원에서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논했습니다. 유아 단계는 신체적인 이해의 단계에서 신체가 가장 중요한 세상을 습득하고 감정을 느끼고 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그런 통로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 이때 필요한 만약에 이제 도구가 필요하다, 그에 맞는 학습법이라든지 접근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신체적인 감각기관 혹은 감정과 유머, 기본적인 관계,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가장 효율적인 그런 그 인지적인 도구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의 정서와 인지라고 하면 정서적인 토대 위에서 지적 능력이 발달하는 것이지 그 거꾸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인 정서를 경험을 하면 거기에서 전두엽과 전대상회의 그런 활성화가 촉진이 되고 거기에서 고차적인 인지 기능이 향상이 되는 그러한 그 나선형적인 순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그래서 아이에게 가장 좋은 환경은 엄마 아빠가 사이좋게 항상 웃으면서 아이를 돌보는 거, 그거가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거는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식 밑에 이렇게 커다란 기본적인 원리가 이제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똑똑하기 바란다 그러면 포근하고 안정되고 심리적으로 탄탄한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아를 잘 관찰하다 보면 뜬금없고 이해할 수 없고 난 도저히 제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상황들이 자주 부닥칩니다. 근데 그거를 문제시하면 문제가 되고요. 이것을 경탄의 눈으로 바라보면 굉장히 신기하고 우리가 탐구해야 될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놀이하는 유아를 실제로 이제 살펴봤어요. 시나리오를 그들한테 기본적인 동화 있잖아요. 빨간 모자? 그 좀 잔혹 동화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것의 기본적인 시나리오를 알고 이거를 한번 연극으로 너희들이 바꿔서 만들어봐도 돼 그랬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할 때는 그랬대요. 진짜로 이 앞에 그림처럼 무서운 그 늑대가 빨간 모자를 이렇게 노리고 있는 무서운 늑대의 개념을 만들어냈는데, 두 번째 연극을 또 해봐, 다르게도 해봐 그랬더니 너 이제 그렇게 무서운 늑대 하지 말고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 뽀피처럼 예쁜 늑대 해봐, 그래도 될 것 같아. 그렇게 했답니다. 이러한 창조성, 우리가 정말 갈망하고 어떻게 창조성 교육을 해야 될 것이냐 고민하면서도 이런 상황이 오면 아유 엉뚱해 정말 이렇게 말하고 말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게 바로 아이들의 생성적인 아이디어구나, 이렇게 봐줄 때 아이들은 그걸 더 잘할 수 있고 더 그러한 방식으로 개방적으로 사고할 수 있고, 허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의 창조적인 그런 능력이나 생성적인 능력이 이제 꽃이 핀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아이들을 잘 관찰해 보면 그런 지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적 구체성을 기억하는 유아라고 하면 이건 뭐 어른도 마찬가지인데 아이의 경우에는 인지적인 그런 뭐 학습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몸으로 감각으로 학습하는 것이 훨씬 더 유연하고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무궁화에 대한 이해를 유치원에서 배운다 그러는데 무궁화는 아홉과에 속해.
높이는 2에서 4m야. 그 다음에 입은 막 어긋나 있어. 그러면 아이들은 어떨까요? 그렇구나. 무궁화는 어려운 거구나. 이렇게 돼요. 그런데 내가 뭔가 나무를 심고 선생님하고 막 끙끙대고 구덩이를 파고 먼지가 눈에 들어가고 옆에 친구하고 야 그렇게 파면 안 된다 그랬는데 물은 여기까지 부라 그랬는데 그러한 생생한 경험들을 통해서 이게 우리나라 꽃 무궁화야. 무궁화를 심을 때 너희 어땠어? 막 어떤 아이는 힘들었어요. 어떤 아이는 흙이 다 튀어서 더러웠어요. 여러 가지 표현을 하겠죠. 추후에 이 아이들의 무궁화의 개념은 잘 정착이 돼 있어요. 나의 체험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체험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직접 가서 뭘 하기만 하는 게 체험학습이 아니라 그렇게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주인이 되는 그런 기억들을 가지게 하고 그것들을 존중해 주는 것. 이것이 이제 체험학습이라고 하고 아이들은 이런 기억을 통해서 자기들의 그런 감각 세계를 확장해 나가고 세계를 이해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감성을 통해 지성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까 이런 우리의 그런 안정된 그런 정서를 기반으로 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통하게 되는데 들레즈라고 하는 철학자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인간의 삶은 사후성의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언급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때 무엇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때 무엇을 느꼈는데 사후에 어떤 일들과 그 경험이 결합이 되면서 그 일의 의미가 나한테 새롭게 다가오는 거. 이게 이제 결국 인간에게는 삶이라는 거죠. 많은 경험과 다양한 경험들이 안정된 환경 속에서 허용된 분위기 속에서 주어질 때 아이들은 많은 것들을 스스로 습득하게 되겠죠. 밖에서 주어진 지식을 나는 암기하는 기계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 잘 소화되고 정말 내가 잘 이해된 그런 그 어떤 지식 체계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의미의 변환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그리고 허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것을 제공하는 것이 유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학습의 기회이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유아 뇌교육의 초점이라고 하면 정서적인 안정을 바탕에 깔게 되는데 허용적인 상황 구성을 하도록 노력하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긍정적이고 허용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유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환경을 구성하는 것일 수 있고 그들 스스로 그러한 언어의 주체가 되도록 이끌어주는 것도 이제 뇌교육에서 지금 실천하고 있는 일입니다. 활발한 신체 활동이라고 하는 거 우리 뇌체조 특히 뇌체조 뭐 이런 도리도리 여러 가지 아이들이 하는 즐거운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어른들도 몸 활동을 하고 나면 이 마음이 싹 풀어지는 걸 느끼듯이 아이들은 그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내고 그것들을 자기화시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유연하고 신체적으로 유연하고 사고가 유연하고 하는 활동들을 많이 이제 기회를 허용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아 교육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감각 훈련이라고 하면 정직하고 참다운 자기 체험을 이제 해내는 건데 그다음에 몸으로 상상하도록 하는 거 우리 유아 명상도 하고 뭐 자석 가지고도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힘도 느끼고 하는 다양한 감각들을 이렇게 열고 개방하는 일 뇌교육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인데 이러한 그런 유아 뇌교육의 다양한 실천들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감정에서 감성에서 지성으로 나아가는 그런 발판을 닦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뇌교육에서는 신체와 정서와 인지를 통합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럼으로써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누가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자기 이해를 해요. 자기 이해를 하면 그러면 나를 이렇게 만들고 싶다. 나는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단한 실천 속에서 그게 자기 지식이 되고 자기 습관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결국은 자기를 조절하는 사람은 자기이고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이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결정하고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주인이 되는 곳으로 이제 나아가는 뇌교육에서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기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 주인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는 그런 실천을 하고 있는데 UI 단계에서는 그 바탕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감성이라든지 감각이라든지 정서 안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뇌교육은 과연 무엇일까?
자기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알아야 돼요. 자각하고 자기 가치를 실현하도록 원리와 방법을 제공하는 바탕 교육의 의미를 가진 것이 뇌교육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